자,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증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요 증자가 이야기했던 게 요 제시문에서 말하는 게 113성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성자가 성찰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하루에 3번 반성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요 증자라는 사람은 유교 라인인데 이걸 유교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요 제시문에서 풀면 될 것 같아. 근데 1번에서 초월적인 존재자인 신에게 기한다라는 거는 보통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고, 동양에서는 애초에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시문과 관련된 걸 찾으면 이제 성찰해라 라는 거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이 3번은 그냥 도가의 입장이고, 5번은 이 현대 실존주의자들이거든. 근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표현이고.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야.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고대 동양이라고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수고롭다, 얘가 없으면 두렵고, 그래서 계속 얘를 강조하죠. 맞죠? 그 다음에 군자가 친척에게 구하면 백성들이 인으로서 드높인데, 그럼 인과 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과 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공자 입장이죠. 만약에 순자가 나올 거면 이 고대 성왕이 지정한 예라든가 아니면 본성을 교화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공자 입장이고, 자,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 당연히 춘추정실의 혼란의 원인은 도덕성의 타락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인을 실천하는 기초다. 왜? 우리 공자 입장에서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효제 그리고 나아가서 충서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효화제가 시작이자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요게 이제 서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이고, 자, 네 번째,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라. 이런 것들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극기복례지. 그래서 극기복례의 설명이니까 왜 이러니? 극기복례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유교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존하는 것이 불감회상이라고 해서, 이 불감회상이 효의 시작이야. 효의 시작이야.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자. 자, 제시문에서 인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나아가야 할 길.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인은 마음이고 의는 길이다. 요거 두 개 바뀌지 않게 잘 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놓아버린 마음을 되찾는다. 이런 구방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 제시문은 맹자 입장이지. 자, 맹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인데, 자, 이거 일정한 재산이 없어도 선비잖아, 선비. 그럼 선비는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가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백성들, 일반 백성들 또는 소인들은 항산이 있을 때 항심이 있다, 또는 유항산, 유항심. 근데 예외는 선배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군주는 백성에게 항산을 제공하는 것이 왕도 정치를 위한 시작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고, 자, 맹자에 따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인 소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본성을 선했어. 다음에 세 번째, 자, 맹자는 공자의 정명을 수용했고, 특히 정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다시 말하면 패도 정치죠. 이 패도 정치에 대해서는 역성혁명을 이야기했으니까 군주를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양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외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틀려. 왜냐면 이 모든 유교 사상가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적인 공부하지 마라, 이건 틀린 표현이라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요 사상가가 맹자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데, 자, 이 제시문에서
맞지? 인성의 성과 불선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자야. 그러면 고자가 맹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자는 성무, 선악설의 입장이었고, 근데 고자, 맹자 둘 다 공통점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둘 다 후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야. 그럼 이제 보자. 이는 사람의 마음의 바깥에 존재하고 의는 안에 존재한다는 애초에 맹자 입장도 아니고 고자 입장도 아닙니다. 맹자에게서는 인의 예지는 전부 다 본성으로서 주어진 내적인 거지. 내적 본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2번. 인간이 선행동하는 이유는 양지와 양능 때문이다. 오히려 맹자의 입장이죠. 맹자 입장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인간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불인이심도 마찬가지로 맹자 입장이니까 맞는 말이고. 자, 4번에 보면 인간은 후천적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바로 고자 입장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 맹자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게 맹자 입장이었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에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점은 사실 고자나 맹자나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비판의 표현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이야. 그러면 자, 갑을 보면 이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여민동락. 여민동락은 누가 주장하냐면 맹자가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왕의 가족이나 사대부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일반 서민이 된대. 그래서 예에 따라서 직분을 나눠야 된다 라고 했던 이 순자 입장이지. 그래서 맹자랑 순자 입장이야. 그리고 참고로 요 순자 표현이 요 을에 있는 표현들도 순자에서 좀 잘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순자에 따르면 예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인으로 귀속시킨다. 이 서인이 평민이거든. 그래서 요 제시문이 순자 잘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1번 기억 보기에서 악한 본성을 교화자라고 했으니까 맹자는 X고 순자는 O죠. 그래서 기억되면 안 되고요. 자, 인간이 모두 사단을 가짐으로 군자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맹자 입장이지. 그래서 맹자 O, 순자 X니까 정답은 니은 되고요. 자, 하늘이 인간에게 덕 있는 행위를 명령하고 감시한다. 그래서 이 하늘이 인간의 삶을 주재한다 라는 것은 공자 맹자는 O죠. 근데 순자는 하늘은 물리적 자연 현상에만 불과했으니까 X였어. 그래서 디귿도 되는 표현이고. 자, 군주가 먼저 통치자적인 자세, 속이 아닌을 통해서 덕과 예를 다스린다는 유교 사상이라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자에게서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6번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사상가인데 요거 맹자죠. 맞지? 자, 맹자 입장인데, 자, 기억이라는 게 얘들아 인이잖아. 인. 정의를 추구하는 본성은 의를 이야기해. 의.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의, 따뜻하고 포용적 사랑의 정신은 오히려 인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번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 내면적인 덕성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외면적 규범 아니죠. 다 내면적인 거죠. 인이 예지는 다 본성으로서 주어진 거니까 틀렸어. 자, 4번 기억, 타고난 덕성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니은, 획득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타고난 거지.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5번이죠. 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이다. 정답은 5번. 자, 7번에 보면 고대 동양 사상가인데, 자, 군자는 마음에 뿌리 박고 있는 인이의지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러면 고대 동양에서 인이의지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음을 보존하는 사람이 군자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맹자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인이 사랑이고 의는 곧 이로움이다 라고 나와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묵자야, 묵자. 그래서 묵자는 자, 조금 알고 있자. 여기다가 당시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인데 이 혼란의 원인을
오히려 유교가 이야기했던 이 차별적 사랑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묵자는 뭘 주장하냐면 1번 차별 없는 사랑으로서의 겸해를 주장해. 차별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묵자는 서로의 이익을 높여줄 수 있어야 돼. 이익을 높인다 뜻이야. 그래서 묵자에게서는 오름이라는 것은 곧 이익을 높이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의증리라고 불러. 유교는 보통 오름과 이로움 중에서는 오름을 더 우선시하거든. 근데 묵자는 오름과 이익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묵자의 입장이야. 그래서 좀 알고 있어줘. 그러면 자, 유교 라인에 이 맹자가 묵자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거든. 자, 보자.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선행해야 된다. 유교는 당연히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이고. 알겠지? 유교는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해야 돼. 근데 참고로 공자가 제시했던 대동사회에 따르면 물론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은 하는데 알겠지? 나의 부모만 부모로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나의 자식만을 자식으로서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대동사회는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은 해야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이 주장했던 묵자, 그리고 이 구별하는 사랑으로서 유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혼란한 사회에서는 선왕이 만든 예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순자 입장이지. 그리고 도에 따르는 삶은 소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는 오히려 또 도가 입장이죠. 그리고 5번은 불교인데 알 필요가 없고. 자, 8번 볼게. 자, 이와 기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이야. 근데 이미 중국 사상가인데 이와 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사실 양면학은 될 수가 없죠. 양면학은 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제가 이와 기를 이야기할 때 이라는 게 이치고 이치는 다른 말로 태극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봐봐. 본래 하나의 태극만 있었대.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만 있었던 거야. 이것이 만물에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성리학에서 하나의 이치가 나뉘어져 있다. 이일분수 또는 뭐 니일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리학의 입장이거든. 그러면 자, 성리학 입장에서 이제 보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는 만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 맞고요. 근데 기의 명령을 받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가 기를 주재하는 거니까 기의 명령을 받는다는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 맞고요. 항상 이를 가려서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이를 가리는 게 아니야. 왜냐면 기라는 것이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혼재하고 있으니까 항상 방해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 인간과 사물의 이는 다 같죠? 하나의 이가 부여된 거니까. 근데 뭐가 찰나? 기질이 다른 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인간과 동물의 기질이 서로 다르고 또 인간마다도 맑은 기와 탁한 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야. 자, 이는 형이 상학적인 거죠. 그리고 기는 형이 하학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대고 섞일 수도 있죠. 맞지? 실제 사물에서는 섞여서 존재하니까. 5번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있으나 이게 뭐냐면 이기 불상잡. 하지만 사물 속에서는 같이 존재하죠.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기 불상리. 그래서 5번은 아예 틀렸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9번 중국 사상가 입장인데 자, 하늘이 음양오행으로서 만물을 만들 때 기로서 형체를 이루었고 이 또한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면서 각각의 이가 있고 그게 본성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리학의 입장이야. 자, 그럼 성리학 입장에서 한번 볼 건데 9번에 봐봐. 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만 가리켜서 그게 본연지성이다? 아니죠. 일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지성은 이치죠. 그럼 이 이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만 가리켜서 본연지성이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전부 다 동일한 사덕으로서의 이치를 부여받았어.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질에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성. 자, 인간의 기질에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게 기질지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 1번을 다시 말할게. 1번을 다시 보자. 다시 말할게. 내가 잘 해석을 잘못했어. 자, 보자. 인간의 마음 속에 성이 있고 정이 있는데 그 성에서 이만을 가리킨 게 본연지성이지. 미안.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만 가리켜서 본연지성이다. 그래서 이가 기의 영향을 받은 게 기질지성이니까 이만 가리키면 본연지성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맞는 말이었고. 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각각 실제하는 두 가지의 본성으로서의 개념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저 기질지성이라는 게 기질의 영향을 받은 본연지성이야. 알겠지? 기질의 영향을 받은 본연지성.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인간의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포괄하는 주제 안에 이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틀렸냐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성리학은 마음과 본성이 다르다라고 했었고 마음과 감정도 다른 거죠. 근데 본성은 성리학에 따르면 성질리로서 이치야. 근데 이 이치가 모든 사물에 부여되어 있는 거잖아.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부여되어 있지. 그러면 마음이 본성과 다른 거니까 당연히 마음과 이치도 다른 거야. 맞지? 내가 성리학에 따르면 마음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으나 마음 밖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성증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심증리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포괄하고 주재한다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치라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모든 존재는 본연지성이 같죠. 아까 처음에 1번에서 제가 잠시 말했던 거. 이제 기질지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본연지성은 모든 존재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 자, 10번 한번 볼게. 자, 성은 다만 이치일 뿐이래. 그러나 기질이 없으면 이치는 없대. 그러면 이와 기가 같이 있고 특히 기질의 맑고 탁함으로 인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해. 그래서 항상 성리학은 기질의 변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성리학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오로지 뭐해라? 내 안에 있는 마음만 들여다봐라. 이게 바로 양명학의 입장이지. 그럼 성리학과 양명학인데 자, 성리학에 따르면 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치는 존재할 수 있죠. 왜? 성리학에서 이치는 나의 마음에도 있지만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물에도 부여되어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치는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양명학에서는 오로지 이치는 내 마음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내 마음과 무관한 이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성리학만의 입장이고 자, 서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물치지해야 된다는 당연히 경물치지, 존천리 거인요 이런 것들을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니은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서 암과 행동은 둘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다라는 거는 지행이 원래 하나다라는 합일의 입장이고 요거는 양명학만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이 틀렸고 자,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거는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성리학도 지와 행은 일치시켜야 되는 거고 양명학도 지행 일치를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는 B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국유교 사상가거든. 자, 그러면 갑을 보니까 자, 생각하건대 주자는 원래 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라고 했대. 그래서 원래 자, 이가 움직인다면 기는 따라서 생긴다. 그럼 원래 이가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이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와 기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래서 이와 기의 묘함을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이와 기의 되게 조화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 조화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게 바로 이기지묘. 맞지? 이기지묘. 묘하게 어울려 있다. 가치적으로 좀 대등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의 입장이야. 그러면 OX로 이제 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보자. 기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치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기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러면 이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라는 그 자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되게 강조했으므로 이와 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기지묘로서
이와 기가 어울려 있다, 같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고요. 자, 이번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물의 본성이 기질지성일 따름입니까는 오히려 이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인간의 성은 기질지성만 있는 거고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이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야. 그다음에 3번. 자, 사단과 칠정이 본연지성이 발해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본연지성은 이잖아. 그러면 이가 발해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다. 근데 이거는 사단과 칠정 둘 다 말했으니까 아무도 답이 안 돼. 이에 따르면 이가 발한 게 사단이고 기가 발한 게 칠정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건 이왕으로 물어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4번에서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 속에 담겨있는 상태로서의 성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이만이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본연지성, 기질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 5번.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감정만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만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정답이 그러니까 긍정 부정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었죠. 자, 12번 봅시다. 자, 중국 사상가랑 한국 사상가인데 갑을 보니까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이만 존재했다. 원래 이가 없었는데 군신과 부자가 존재함에 따라서 그 이가 심어지게 된 거래.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 입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군신관계, 부자관계, 내가 관계라는 거는 사물이라고 해갖고 사물에 이가 심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성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성리학 입장이고요. 자, 하늘은 인간에게 자주의 권능, 이거 자주지권이죠. 그래서 선행, 악행, 자신의 의지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정약용의 입장이거든. 그러면 성리학과 정약용인데, 자, 정약용에 따르면, 성리학에 따르면 사단은 사덕이 이미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에서는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다. 그래서 단서설이라고 했고, 정약용에서는 이걸 시작으로 이야기했어. 맞죠?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다. 자, 1.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가 바로 영지의 기호고 이게 본성이죠. 마음의 경향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성은 이치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었고. 자, 사단을 실천해라. 성리학이든 정약용이든 선천적 사단을 실천해서 이까지는 둘 다 돼. 근데 덕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성리학 X 정약용만 되는 거니까 디귿 답이 안 되고요. 자,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이치다? 이거 일단 정약용 절대 이치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맞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죠. 자, 13번에 고대 동양 사상가인데, 자, 지금 보면 이 맹자는 본성과 인의를 잘못 구분한 거래. 그래서 본성과 인의를 구별해야 된답니다. 맞죠? 그래서 배우고서 능하고 노력해서 완성되는 거는 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순자 입장이지. 자, 을을 보면 자, 덕에 힘쓰지 않고 법에 힘쓰는 거래. 봐봐 얘들아, 을 엄한 집안에는 사나운 노비가 없대. 근데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는 못된 자식이 있대.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법에 힘써야 된대. 법에. 그래서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사람 제가 조금 옆에 적어드릴게요. 한비자라는 사람이야. 또는 법가사상인데, 자, 한비자 또는 법가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순자도 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자는 유교사상가고 교화가 가능하거든. 근데 한비자는 이 악은 교화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이용해야 돼. 누가 이용하냐면 군주가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한비자는 이 통치의 근본을 뭐로 삼냐면 군주의 강력한 힘, 군주의 권세야, 권세. 그리고 그 군주가 힘을 가지고서 되게 엄격하고 무거운 법 또는 정치 기술로서 다스려야 돼. 그래서 강력하고 엄격한 법을 강조하고 정치 기술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신상필벌이라 불러. 신상필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한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은 어쨌든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교화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봐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예라고 해야 돼.
둘 다 예라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자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예로서 통치해라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예로서 통치하라는 거는 순자는 O, 한비자는 X야. 그래서 기억 니은 되고요. 자 인간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순자 O, 한비자 X야. 자 그 다음에 통치를 함에 있어서 종비친소의 구별이 중요하다. 자 종비친소의 구별이 중요한 거는 유교 입장이지.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4번이자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 자, 14번에서 인간의 특성인데, 요거는 이제 너희가 인간의 특성에서 왜 그 초반에 나왔던 첫 페이지 프린트에 나온 건데, 요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성찰이야, 성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간에게 마땅한 도리가 있으니까 그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라고 했고, 그러면 둘 다 이제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답은 5번이야. 5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 14번의 답은 5번이고. 자 15번 볼게. 자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억. 당연히 윤리사상,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는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회랑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개인은 없는 거겠지. 자, 늘 일치하는 건 아니죠. 맞죠? 자, 디귿에서 개인과 사회의 이념적 정체성이 독립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연결 의존 관계니까. 이을. 자, 사회 구성원이 비도덕적이면 당연히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겠지. 의존 관계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6번도 너희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16번 내용 보면, 자,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뭐 공화주의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프린트 보고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뭐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야. 맞는 말이고. 자, 근데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공적인 삶 또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는 공동체를 위한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 그래서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라. 맞는 말이야. 자, 근데 병을 보니까 자 민주주의를 보면 봐봐.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하는 대의제 또는 간접민주주의거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공공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대의제를 바탕에 두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는 호남 민주주의가 나타나므로 답은 병이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시장경제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무도, 전 인류를 보편적 가치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정답은 병의 입장이 되겠죠. 자, 17번 한번 볼게. 자, 17번 보면 군주는 이익이 아니라 인의에 관심을 둬라라고 했고요. 군주답지 못해서 사직을 위태하면 바꿀 수 있다. 민귀 군경 이야기하고 있는 맹자 입장이지. 자, 을을 보면 성왕으로서 요임금, 그 다음에 폭군으로서의 도척의 본성이 같대. 그런데 우리가 요임금을 귀하게 여기는 성을 교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순자 입장이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1번에서 자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면 안 되고요. 법과 술수를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비자 또는 법가 입장이고, 자 3번이죠. 예로서 성정을 교화하고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4번에서 이 인간 본성을 신뢰하는 거는 맹자 입장이니까 순자가 되면 안 되고, 예를 통해서 사단을 확충하라. 애초에 순자는 사단을 확충하는 게 아니죠. 맞죠? 사단은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18번. 자 순자가 이 거란과 도척을 천하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순자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들이 뭐에 따랐다? 그냥 본성에 따랐기 때문이야. 본성에 따랐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하지 않아서야 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바로 5번이죠. 타고난 성정만을 쫓았던 거잖아.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찌 마음 바깥에 이치가 있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마음 밖에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다라는 심해물이 심해무물의 양명학의 입장이거든. 근데 어느 선배사상가는 마음을 떠나서는 성을 알 수 없고 성을 떠나서 마음을 알 수 없다. 자, 성은 곧 천리고 만물은 그것을 부여받아서 이치를 갖추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의잖아.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양명학자가 주의가 봤을 때 문제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봅시다. 19번 1번 마음 안에서 인의를 찾는다. 마음 안에서 인의를 찾는 거는 주의도 가능해. 알겠지? 그리고 양명학도 당연히 가능하고. 자, 답은 2번이죠. 마음과 이치를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양명학은 마음과 이치가 같은 거고 성리학은 마음과 본성이 다르고 마음과 감정이 다르고 마음과 이치도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자, 3번에서 얘들아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라는 것은 성리학도 동의하고 양명학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틀렸죠. 애초에 주의는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5번에서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물이 있음을 오히려 주의가 강조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지와 행에 대한 주의의 입장, 성리학자인 주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지와 행을 일치해야 돼. 맞는 말이야. 당연히 지식과 실천을 함께 해야 돼. 맞는 말이야. 근데 3번에서 보시면 알미 시작이고 행함이 완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제가 누구 표현이라고 했었냐면 양명학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명학의 표현이니까 3번은 절대 안 되고 4번에서 자 선우를 따지면 당연히 성리학은 지가 문제고 당연히 경물지지 사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라서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21번. 자, 다음 글의 사상가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물어봤는데 자, 천리는 무의하되 이치는 무의한 거래. 이치는 무의하다. 반드시 기를 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래. 그래서 기가 동하지 않고서 이가 동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기밖에 없다. 기발이생 일도설을 이해했던 이의 입장이야. 그럼 이에 따르면 이통기국론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이기오발은 이황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기기천론도 이황의 입장이고 자,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라는 기발 이승 일도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가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데 자, 갑을 보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품이래.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사단이라는 게 영명한 본체로부터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본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영지의 기호로 인해서 맞죠? 본성은 영지의 기호인데 그 영지의 기호로 인해서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약용의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본연의 기품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과 성을 구분해라고 이야기했던 이황이야. 그럼 문제가 정약용이 이황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고요. 그러면 정약용의 입장을 찾아봅시다. 자,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사덕이다는 애초에 정약용 표현 아닙니다. 사덕이 아니라 영지의 기호죠. 그리고 내가 정약용은 사덕이 절대로 본성 아니라고 했고 자, 사덕의 단서인 사단이 마음속에 이치다. 에? 일단 이거는 정약 입장이 아니죠. 단서라는 걸 쓰지 않지. 근데 이거는 성리학도 안 돼. 왜냐면 사단이 이치가 아니야. 자, 3번. 사단의 실천을 통해서 사덕이 형성됩니다. 네, 전형적으로 3번이고요. 자, 4번. 정약용이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고 이야기 안 했었고 자, 인간에게 사덕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거 정약용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정약용도 가능하고 성리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3번에 보면 자, 고대 중국 사상가의 글인데 제시문 보자. 자, 지금 제시문 보면 원래 지극이 때 지혜가 지극한데 그게 뭐냐? 한 물건도 없는 거래. 없는 게 지극한 거래. 없는 게 지극한 거. 그게 보태지 않는 거래. 그래서 뭔가를 억지로 계속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구분하지 않는 거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래.
됐지? 자, 그런데 12분별이 행함에 따라 도가 가려졌고 애욕이 발생했다. 그래서 누구 입장이야? 그냥 도가 입장이야. 그럼 제시문은 도가 입장인데, 자, 세상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게 제물론이죠. 그리고 소유하는 삶,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살아라. 정답은 1번이야. 자, 2번에 보면 선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서, 이거는 순자 표현이니까 틀렸고, 자, 상하, 귀천 등의 분별이 덕을 기준으로 매겨지면 안 되죠. 맞죠? 네 번째, 자, 이거 불교 입장입니다. 5번에 신선이 되기 위해 죄를 고백하고, 이 삼관수선에 있잖아. 도교야, 도교. 그래서 도가랑 도교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4번 한번 볼게. 자, 동양세상가구, 요거에 대해서 의리할 수 있는 건데, 자, 군자는 인의의 질을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아까 그랬지, 군자는 마음을 보존한다라고 했으니까 갑은 맹자거든. 근데 이걸 봐봐. 참된 사람이 진인이잖아. 맞지? 성공에도 뽐내지도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반대하는 도가 입장이야. 그러면 도가가 인의의 질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덕입니다. 하덕이고 혼란의 원인이죠. 인위적인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으로서 선함의 근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의리할 만한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악한 성적을 교화시켜서 만들어졌던 오히려 순자 표현이고, 그러면 지금 순자에게서 이야기해야 될 거는 혼란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인위적인 거고, 그렇지,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치고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게 정답이 4번이죠. 자, 5번에 있잖아. 상덕이라는 거 있지. 대립과 급에서 벗어난 결과로 생기는 상덕.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도가가 강조하는 덕이야. 도에 따른 덕. 강조하는 덕이니까 틀렸죠. 정답이 4번이죠. 자, 25번에 보면 도는 어디에나 존재한다야. 요게 이제 장자 입장이고, 그러면 도가 어디서나 존재하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평등해지는 거죠. 자, A는 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만 가리키는 거니까 본연지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불교의 인욕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성인에 대해서 어쨌든 찾아야 돼, 도가가. 그러면 도가의 성이냐면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런 사람들이었고, 수행법으로서는 좌망심재, 맞지? 좌망과 심재 또는 소요의 경지, 소요유의 경지 또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죠. 무지와 무욕함으로써 만물과 하나 되는 경지다. 되겠지? 3번은 너희가 몰라도 되고 4번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의 인의를 실현했다는 오히려 유교가 강조하는 군자 또는 대인이어야 되고, 5번도 마찬가지로 순자 입장에서 군자 또는 대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틀렸죠. 자, 26번. 자, 도라는 것을 도라 부르면 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인간의 언어, 감각을 초월했다라는 이 노자 또는 도가의 입장에서의 도거든. 그러면 당연히 도가에서 도는 뭡니까? 만물의 근원, 만물의 어머니이자, 맞지? 그래서 자연이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니까 자연을 벗어난다, 틀렸습니다. 감각과 경험으로서 인식할 수 없고요. 자, 인의지 혼란의 원인이니까 안 되고, 자, 개념적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언어로 교정도 안 돼. 자, 내가 도라는 건 얘들아, 무위, 성격, 무욕, 하지만 변화 법칙이라고 했죠? 변화 법칙. 그래서 질서는 존재한다. 어떤 변화라고 있었냐면 되돌아감, 순환되어지는 거. 그래서 도가에서는 분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그래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서 운행되도록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는 너희들이 도교의 기본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어줘야 돼. 자, 그래서 전환시대 때 황제와 노자를 승성했다. 이거 황노학파입니다. 황노학파. 전환시대야. 자, 그 다음에 위진시대 때 노장과 청담 이런 것들이 현학 또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죽림치련, 죽림치련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제왕의 통치술을 맞는 말이고, 자, 근데 이번에서 이 공가격을 활용하고 선행을 권장했다라는 거는 얘들아 후한 이후부터입니다. 전환 시대가 아니라 후한 이후부터 나타났고, 특히 공가격이라는 거는 송나라 때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고요. 당연히 둘 다 도와 자연을 따라라 맞는 말이니까 네,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8번을 보면 이거 마찬가지
규제가 많을수록 가난해지고 도구가 많을수록 혼란에 빠지고 법이 많아질수록 도둑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규제나 도구나 법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사회 혼란으로 이야기했던 또 도가 입장이죠. 그럼 악한 분성 틀렸고요. 자, 법령과 제도로서는 틀렸고 무위를 지향해야 되죠. 무위의 다스림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예악은 유교가 강조하고요. 분별적 지혜를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기역부터 니을에서 이 서술형 단답형 문항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바로 적어버릴게. 자, 측은지심, 그 다음에 니은이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죠. 자, 그러면 맹자가 대장부나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길러야 된다. 그럼 이것이 뭐였냐면 호연지기였죠. 자, 30번에 위사상가와 한국유교 사상가 이황의 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써라라고 했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주의 입장이란 말이야. 맞지? 이거 내가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주의는, 자, 주의는요, 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황은 이돈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경의 방법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경의 방법. 그래서 몸가짐을 엄숙하게 한다. 정제엄숙.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주일무적이었고, 항상 또렷한 거 상성성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에 보면, 자,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가 있어서 욕구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 육체적 감각적인 것을 우리는 형구의 기호. 일단 이 사람 정약용이고요. 네, 기억은 형구의 기호. 그 다음에 니은에서 보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영지의 기호. 그 다음에 인간에게 부여했던 자주직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자, 위사상가가 주장했던 인성론적 이건 성기호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